네, 반갑습니다.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저기 74페이지에 2.4 주기율표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주기율표는 가장 현재까지 발견된 총 118가지의 원소를 주기적 성질에 맞게 주기적 성질이라는 규칙적인 여긴 특성에 맞게 배열한 표를 갖다가 바로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씨가 너무 개판이구나. 미안해요. 지금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라, 펜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라,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을 째렸습니다. 원래도 악필인데, 어쨌든 읽어드릴게요. 주기율표란 현재까지 발견된 총 118가지의 원소를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특성에 맞게 배열한 표를 갖다가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주기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갖다가 주기성이라고 해요. 그게 뒤에 있는 규칙적인 특성이 바로 주기적인 성질이라는 뜻인데, 요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이따가 따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주기율표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주기율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57페이지 잠깐 봅니다. 57페이지 보면은 주기율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2.10번이요.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주기율표입니다. 여러분 책에 가장 껍데기 가장 두꺼운 껍데기 여러분 책에 겉껍데기 두꺼운 걸 이렇게 처음 넘겨보면은 바로 껍데기 안쪽에 딱 새겨져 있는 좀 이쁘게 색깔 입혀서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의 표가 바로 주기율표예요. 자, 그러면은 이 표를 잘 보시면은 그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잠깐만. 자,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1번, 원자번호 1번에 해당되는 수소에서부터 원자번호 2번에 해당되는 뭐 헬륨,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요. 여기는 원자번호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나가는. 여기 5번에는 뭐 붕소라고 하는 원소도 있고 그 옆에 탄소라고 하는 원소도 있죠. 자, 이렇게 원소 번호를 매겨서 어디까지? 118번까지 새겨놓고 있는 그 표가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자, 근데 교수님, 113번 보이지 않고, 115번 보이지 않고, 117, 118번 이 칸은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정확히 말하면 109번에서부터 108번에서부터 118번까지 한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인간이 합성해낸 원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연계에서 발견된 원소들만큼 흔하지가 않아서 중간중간에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이게 칸을 비워놔서 이게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총동원 해갖고 찾아낸 원소가 합성이 된 원소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118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주기율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깔 분홍색으로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으로요. 자, 분홍색. 자, 분홍색으로 뭘 표현할 거냐? 주기율표를 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볼 거냐면요. 주기율표는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이렇게 가로 횡줄을 갖다가 번호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율표는 총 7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수님 이거 8주기 이거 9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따로 빠져나와 있는 따로 꽃밥처럼 빠져나와 있는 녀석들인데 얘네들은 절대로 8주기나 9주기 녀석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정확히 6주기 아니면 7주기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색깔 좀 바꿀게요. 색깔은 약간 파란색. 자, 파란색으로 바꿔서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줄 말고 세로줄로 이야기할게요. 여기를 갖다가 1쪽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2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3족, 4족, 5족, 족자는 생략할게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쪽까지.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는 총 18쪽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구성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총 7쪽이 1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족과 주기로 주기율표를 읽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런 표시도 같이 적혀져 있죠. 검은색으로 좀 적을게요. 검은색으로. 자, 여기는 1A족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는 2A족. 근데 온폭 들어가 있는 여기서부터는 3A족이 아니라 3B족, 4B족, 5B족 이런 식으로 쭉 적혀져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13쪽 바로 위에는 3A족 그다음에 여기는 4A족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나가서 8A족까지 자, 이렇게 주기율표를 A 파트족과 B 파트족으로 구별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가 B금을 한번 쳐볼까요? 구별할 수 있게 약간 노란색으로 B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색으로 오렌지색으로 교수가 지금 여기 B금 치고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도 B금 한번 쳐보세요. 이 B금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B족 원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족 원소들이에요. 별도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이 금속 원소들. 줄여서 전이 원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금속이란 말 생략 가능한데 전이 금속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고요. 그러면은 A족 원소들은 뭐라고 부르냐? 죄다 양쪽에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 뭐라고 부르냐면요. A족 원소들, 이 녀석을 다른 말로 전형 원소들이라고 부릅니다. 전형 원소. 화학적 성질이 딱딱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전형 원소들이라고 부르고요. 약간 변형된 듯한 약간 좀 이상한 성질을 좀 군데군데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전이 원소들이라고 불러줍니다. 화학적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주기율표를 볼 때는 이게 봐야 될 기준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필기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 2010번, 그림 2010번에 이 라인을 하나 그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붕소바로 밑에 여기다 빨간색 선을 하나 그으시고 지그재그 계단 형태로 여러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교수가 시킨 대로 하세요, 지금. 책 없는 친구들은 엄청 후회할 거야. 예, 책 없이 수업을 듣다니. 자,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그으시고요. 또 어디다가 빨간색 라인을 그으시냐면은 여기다가 빨간색 라인을 긋습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이 라인, 여기까지 라인 그으세요. 여기까지 그으세요. 이 라인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원소들. 자, 지금 교수 B금 칩니다. 빨간색으로. B금 잘못 쳤다. 미안. 잠깐만요. B금 잘못 친 것만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딱 지우고 시작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밑에다가 표시할게요. 빨간색으로 B급치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금속 원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쇳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소 성질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비금속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비금 쳐져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 모두 다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교수가 이름 좀 적을 거예요. 어떤 이름을 적을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일단은 동글뱅이 표시, 여기는 별표 표시를 이렇게 딱 하고요. 위에 있는 거는
란탄엄족 원소. 란탄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란탄엄족 원소들이라고 이렇게 적고, 란탄엄족 원소들. 얘네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들은 악티늄족 원소들. 요 별표 쳐져 있는 녀석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모든 원소들을 한데 묶어서 란탄엄족 원소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녀석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지금 여기 3B족 또는 3족에 6주기에 있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요 칸 보이시죠? 요 칸. 요 칸 속에 지금 여기 총 몇 개의 원소들이냐면 총 14개의 원소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4개입니다. 14개의 원소들이 모두 다 집파일 압축하듯이 압축이 돼서 이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얘기를 또 교수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밑에 별표 쳐져 있는 요 14개의 원소도 있잖아요. 얘네들 아까 제 교수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악티늄족 원소들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얘네들이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밑에 여기 안에 란탄엄족 원소가 그랬던 것처럼 G파일 압축되듯이 압축이 촥 돼가지고 아주 찡겨져서 거기 안에 컴팩트하게 다 옴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교수가 설명할 때 란탄엄족 원소들은 6주기 원소들이고 그 다음에 악티늄족 원소들은 7주기 원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그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자, 빗금 쳐져 있는 오렌지 색깔로 빗금 쳐져 있는 부분에 있는 녀석들 조금 확대할까? 여기 오렌지색으로 빗금 쳐져 있는 녀석들, 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야,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할게. 잠깐만, 눈이 좀 띄게. 이거 색깔 맞추기 어렵다. 됐다. 색깔 대충 맞췄다.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 여기다 뭐 필기 좀 하려 그래, 교수가. 자, 보세요. 어이씨. 자, 여기다 뭐라고 필기할 거냐면은, 여기는 전이금속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이금속. 예, 전이금속 원소들이 비금치 부분인데, 중요한 건 밑에 이렇게 따로 빠져있는 란탄엄족 원소와 악티늄족 원소들을 뭐라고 별도로, 이 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네들을 내부 전이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내부 전이금속이라고. 용어를 공부해 두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는 한 거의 주기율표 보는 방법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기 무슨 색깔로 해야지 표시 잘했다 소문이 날려나? 진한 쑥색으로 한번 했다고 소문해야 되려나? 그래, 진한 녹색. 자, 지금 여기에 붕소라고 하는 녀석이 빗금 치는 부분을 잘 보세요. 붕소. 그다음에 여기 SI, 실리콘이 있죠. SI. 실리콘을 규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AS는 애프터 서비스의 약자가 아니에요. 지금 빗금 치고 있는 부분은 A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먹으면 죽는 독극물 비소입니다. 그 다음에 SB는 안티몬이라고 이것도 독극물이고요. 그 다음에 T는 텔루륨, 그 밑에 폴로늄, 그 다음에 에트늄, 그 다음에 레보늄, 그 다음에 117. 여기는 원소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교수도 까먹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삑사리가 나냐, 여기가. 잠깐만요. 좀 지우고 갈게. 아씨. 됐어. 좀 지우고 갈게요. 너무, 잘 지워지는구나. 왜 갑자기 삑사리가 났지?
자, 쓸데없는 게 들어가면 안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손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지금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준금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준금속. 금속 원소의 성질과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갖다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소들을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원소들을 준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Si, 요 실리콘 있잖아요. Si. 이게 대표적인 준금속인데 실리콘을 우리말로는 규소라고 불러요. 실리콘 이거 규소 어디서 여러분 많이 써요? 어디에서 많이 써요? 반도체 만드는 데 많이 쓰이죠. 반도체. 여러분 도체가 뭔지 아시나요? 도체는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도체라고 합니다. 금속들이 전기가 잘 흐르죠. 근데 전기가 절대로 안 흐르는 녀석들은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이 바로 전기가 절대로 흐를 수가 없죠. 근데 실리콘, 이 규소는 특정 조건에서는 금속처럼 전류가 잘 흐르고 특정 조건에서는 비금속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는 녀석이에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급 친 부분에 있는 원소 기호와 이름을 이제부터 공부를 해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주기율표에서 중금속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몇 종류밖에 없냐면 지금 여기 칸수를 세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딱 10개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소 기호와 이름을 중금속을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갈등이 생길 거예요. 교수님이 그어놓으신 빨간색 라인 있잖아요. 어떤 라인? 이 라인. 지금 중금속들은 특징이 뭐냐면 요 지금 빨간색 라인에 지금 다 주변에 걸쳐져 있는 녀석들인 게 특징이에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화학 좀 배웠지? 네.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만 할게. 붕소 있잖아. 붕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준금속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시겠죠. 준금속이긴 한데 만약에 굳이 구별하라고 한다면 비금속으로 구별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빨간색 라인의 윗부분에 있는 녀석들은 모두 다 확실히 비금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수님 실리콘을 보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리콘이 반도체 만들 때만 쓰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형수술 재료로도 쓰입니다. 사람의 신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사람의 신체, 사람의 살 속에다가 쇳덩어리 금속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사람 피부 썩어요. 난리가 나죠. 절대 못 집어넣습니다. 근데 실리콘은 비금속의 성질도 갖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이 상당히 강한 녀석이다 보니 분명 기본 성질은 비금속인데 금속의 성질이 일부 보이고 있는 준금속인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금속이라고 준금속이라고 해서 금속과 비금속 구별이 불가능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빨간색 라인을 기준으로 어느 진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를 구별해서 명확히 부를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금속 성질이라든지 또는 비금속 성질을 부분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녀석들이 얘네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될 게 또 있는데 책은 좀 이따 밑줄 칠 거예요. 교수 했던 말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용어 중에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 가지 막 뭐 나비나 뭐 카드뮴 같은 거 몸에 중독되면은 뭐 나비인가 그거 중독되면 이따이 병 걸린다며. 그렇지? 자, 중금속 원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중금속 원소는 바로 전이 원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이 원소, 전이 금속 원소들.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요. 전이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무거워요. 예. 그래서 이런 원소들인데 내부 전이금속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이금속이 속에 이 내부 전이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혹시 따로따로 보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준금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중금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착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주기율표 중에 주기율표의 족 중에 별도의 별명,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별칭을 갖고 있는 족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1A족, 그러니까 1족이 되겠죠. 1족 원소들은 별도의 다른 별칭으로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족 원소들 있잖아요. 수소 빼고, 수소 제외.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요. 자, 수소를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족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물에 이 금속을 녹이면 물의 액성을 산성이 아닌 알칼리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족은 뭐냐면 EA족은 즉 이족이죠. 이족 원소들은 다른 별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칼리 토금속족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토금속 쪽 원소들 하면은 바로 EA족 원소들 이야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물에 녹이면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토자가 들어가죠. 흑토자입니다. 흑에서 주로 발견되는 그러한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7A족 원소, 즉 17족 원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17족 원소는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쪽 원소들. 자, 그래서 할로젠족 원소의 의미는 뭐냐면요. 조금 위로 좀 올려서 필기를 할게요. 할로젠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뭐냐면은 반응성이 뛰어난. 네, 정확히 말하면 화학 반응성이 뛰어난. 화학 반응성이 뛰어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족 원소들, 7A족 원소들은 화학 반응이 매우 쉽게 잘 일어나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녀석들만 한 줄에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8A족 원소, 18족 원소들은 이름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영족 기체 원소들. 그 18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기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부르냐면 또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 원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선 비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할로젠의 정반대말이에요. 반응성이 전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기체들이라서 얘네들은 좀처럼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거나 화학 반응에 참여하려고 하는 성질이 없는 녀석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기율표를 이제 구조적으로 뜯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교수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책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74페이지에 아래쪽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칠게요. 기본적인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하나의 무리로 배열한 도표인 주기율표를 개발하게 되었다. 누가? 위에 보시면 멘델레예프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뭐 사람 이름은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면 아랫줄. 현대적 주기율표는 그림 2.10과 같은데 모든 원소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그러한 점을 공통점을 따라서 주기라고 불리는 수평열과 족이라고 부르는 수직행으로 원자 번호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면 내려올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게 바로 보다 주기율표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이 명확히 부여되진 않았지만 원자 번호 113번에서부터 118번은 원소가 최근 합성되었다. 최근 합성이고요. 기존에 합성된 추가적인 원소들은 바로 아까 전에 말 교수가 103번인가? 아니죠. 107번이라고 했죠. 107번에서부터 108번이군요. 108번에서부터 합성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113번부터 합성되기 시작을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밑줄 칠게 계속 나와요. 원소는 금속, 비금속, 준금속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속은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전도체인 반면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나쁜 전도체, 즉 부전도체로서 자, 그 다음에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고 어떤 녀석이 어떤 금속이고 어떤 녀석이 비금속이고 어떤 녀석이 준금속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밑줄 쳐야 될 것 같은데 알려진 대부분의 원소들이 금속인데 17개의 원소만이 비금속이며 8개의 원소가 준금속이고 근데 10개입니다. 위에 그림상 봤을 땐 10개죠. 준금속이고 합성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주기이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점점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변하는 주기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소들은 대개 주기율표에 있는 밑줄 쳐야 됩니다. 원소들은 대개 주기율표에 있는 족번호에 의해 집단으로 속한다. 그러나 편의상 어떤 원소족들은 특별한 이름을 갖는다. 1A족 원소,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2A족 원소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르고 7A족 원소들은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고 8A족 원소들은 영족 기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각 족마다 어떻게 특별한 닉네임을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족, 2족, 17족, 18족이 특별한 닉네임을 좀 갖고 우리들이 부른다. 책에서 부른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도 잘 떠들러 보면 공부할 게 되게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교수가 필기 먼저 해야 될 테니까 필기 내용 한번 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교수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신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분자의 정의는 원자 2개 이상, 원자가 2개 이상 결합된 입자라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아주 진지 빨고 엄근진으로 진짜 100% 오리지널 내용으로 분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율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분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걸로 공부해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공유, 결합, 화합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자, 별표 한 3개 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할 때 바로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공유결합이란 걸 해서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된 화합물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도 실제로 화합물 중에 이런 것도 있냐면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와 결합이 된 화합물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말한 공유 결합 화합물에 거의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주로 양이온으로 일단 변신을 하고 비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랑 결합하기 위해서는 주로 음이온으로 변신을 해서 결국에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딱 붙는 이런 화합물을 갖다가 바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원초적인 개념이라 이런 개념들이 흔들리면 뒤에 가서 여러분 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겠군. 이온결합 화물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겠군. 이런 거를 은연중에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 설명을 들으셔야 막힘없이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이 쉽게 화학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에는 이렇게까지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교수가 설명을 할게요. 자, 뭘 설명할 거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되는 케이스,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결합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무슨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결합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결합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은 앞에서는 공유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 이렇게 불렀듯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라고 불렀는데 이 다음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그냥 금속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속결합에 대해서는 금속결합에 대한 예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우냐면은 한 10단원 정도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따로 배우게 되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분자에 대해서 좀 교수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1단원에서 교수하고 이런 거 공부하셨죠? 이거 기억나? 자, 본다. 잘 봐.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뭐하고 뭐하고 분류된다 그랬어요? 예? 예, 원소라고 하는 물질과 원소가 아니죠.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분류한다고 설명 들은 바 있죠. 자, 그러면 순물질은 다시 뭐하고 뭐로 구별된다고 했었나요? 예. 뭐와 뭐로 구별된다고 했냐면은 원소로서의 순물질과 그 다음에 뭐예요? 화합물로서의 순물질.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합물은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여기서는 혼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소와 화합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원소에는 뭐가 있다고 교수가 얘기했었죠? O2, H2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어요.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이런 거. 이런 것들 잘 보면 특징이 뭐냐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끼리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산소 원자, 질소 원자, 질소 원자. 그 다음에 뭐예요?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이런 것들끼리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요것들은 바로 분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왜? 비금속 원소들끼리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좋아요. 화합물에는 뭐가 있냐면은 화합물에도 이렇게 뭐 이러한 것들 그쵸? 얘네들은 순물질 맞습니다. 화합물소 순물질인데 구성 원소들을 잘 떠들러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 얘네들 모두 다 뭐예요? 예, 얘네들 모두 다 비금속 원자들끼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모두 다 뭐다? 분자들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분자, 물 분자,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암모니아 분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진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원소로서의 분자가 있고 화합물로서의 분자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화합물은 분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이렇게 있는 방면에 어떤 녀석들도 있냐면은 이온 결합 화합물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 소듐, 여러분 나트륨이라고 자꾸 부르고 싶죠. 나트륨 아닙니다. 소듐입니다. 소듐이라고 하는 원자와 염소라고 하는 원자가 결합을 했어요. 원자 서로 다른 두 종류가 결합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화학 결합을 했을 때 얘네들을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분자라고 안 부릅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Na 는 1쪽에 해당되는 금속 원소이고 Cl은 17쪽에 해당되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족 금속인 NA는 Na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Cl은 Cl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딱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온결합 화합물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화합물은 분자로서의 화합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분자를 아까 교수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화합물은 두 개로 나뉩니다.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 공유결합 화합물은 분자라고도 부른다. 화합물로서의 분자가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원소로서의 분자도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여러분 노트 필기 정리 잘 하고 계시나요? 이거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내용이 이 아래쪽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분자는 원소로서의 분자도 있고 화합물로서의 분자라고도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할 건데 빨간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원소로서의 분자, 화합물로서의 분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옵니다. N2, O2, H2, Cl2, F2, 그 다음에 뭐 BR2, 그 다음에 O3, 오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잠깐만. 또 뭐가 있지? 등등등. 하여튼 요렇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교수가 요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묶는 거 요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원자 분자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허망하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뭐 어려운 거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오존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삼원자 분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삼원자 분자가 얘만 있느냐? 여기도 있죠. 이런 거.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삼원자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쪽에 있는 영족기체 원소도 있잖아요. 영족기체. 영족기체 원소들은 헬륨 알갱이 하나 자체가 곧 기체이기 때문에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에 있는 녀석들 쭉 얘기하면 모두가 다 원자 하나가 곧 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도로 홑 원소 분자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본래 분자라고 함은 어떻게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물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호돈소 분자라고 해서 별도로 솔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자라고 특별하게 불러주는 케이스가 바로 18쪽 원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책에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분자라고 하는 부분 밑줄 칩니다. 그 위에 밑줄 칩니다. 분자와 이온 바로 아래쪽 부분에 밑줄 칩니다. 모든 원소 중에서 주기율표 8A족에 있는 6개의 영족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만이 단일 원자로서 천연에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단원자 기체라고 부른다라고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죠. 밑에 분자라고 하는 부분 밑줄 칩니다. 분자는 화학적 힘에 의해 일정한 배열을 유지하는 두 개 이상의 원자의 응집체이다 라고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H2로 표시되는 수소 분자는 두 개의 원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혹시 이해 안 될까봐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수소라고 하는 이렇게 알갱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수소 원자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일명 아까 전부터 썼던 H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소 원자가 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아래첨자 E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 수소 분자라고 이름을 불러야지 맞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수소 분자는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O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산소 원자. 그러면 O2 이렇게 적으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예, 산소 분자. 그러면 O3 이러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오존하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오존 분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밑줄 칩니다. H2로 표시되는 수소 분자는 두 개의 원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라고 한다. 계속 밑줄 칩니다. 보통 이원자 분자에 존재하는 또 다른 원소들은 칠레이족 원소인 플로린, F2, 염소, Cl2, 브로민, Br2, 아이오딘, I2뿐만 아니라 질소기체, 산소기체 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 HCl, 염화수소나 일산화탄소, CO 같이 이러한 녀석들도 대표적인 이원자 분자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원자 분자라고 하는 녀석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를 3원자 분자라고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5원자 분자 이런 것들 모두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원자 분자라고 한다. 오존처럼, 물처럼, 암모니아처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다원자 분자이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줄 칩니다. 이온은 R자 양전 하나, R자 음전 하나를 가진 원자 또는 원자단이다. 자, 원자단은 교수님 뭔가에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Cl-라고 하는 음이온이 있다고 아까 교수가 설명했죠. 근데 음이온 중에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습니다. OH-1가.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만난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서 마이너스 1가를 띄고 있는 이러한 음이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원자단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자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CO3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탄산 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탄산 이온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 조금만 한 번만 더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원자단 이온을 다른 말로는 아주 쉽게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다원자 이온. 그리고 원자 이온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러니까 단원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원자 이온이냐 다원자 이온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이온이 됐는데 이온의 형태를 딱 봤을 때 원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이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그 밑에 이온 계속 밑줄 칩니다. 원자의 핵의 양으로 하전된 양성자 수는 보통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 똑같이 유지된다. 그러나 음으로 하전된 전자는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중성 원자가 하나 이상의 전자를 잃으면 R자 양전을 갖는 이온이 생기는데 이를 양이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밑에 Na+가 어떻게 양이온이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한편 전자가 증가됨으로써 R자 전하가 음이 되는 이온을 음이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Cl-가 어떤 식으로 탄생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수가 필기 한번 해드립니다. Na, 소듐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자 번호가 11번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양성자, 즉 플러스를 띄고 있는 녀석이 11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녀석의 그 질량수는 얼마냐면요. 23이어가지고 중성자는 몇 개냐면은 12개인 녀석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위원소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 녀석이 중성원자일 때, 만약에 이게 중성원자라면 아마도 전자의 개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라고 하는 녀석과 개수가 동일하게 11개가 이 원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중성원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NA에서 전자 하나가 바깥으로 도망갔다고 칩시다. 뿅 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 NA는 양성자의 개수는 11개가 맞고 중성자의 개수도 12개가 맞는데 난데없이 전자의 개수가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에 10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이가 11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는 이가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NA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1가라고 하는 양이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 원자번호 17번입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 양성자의 개수는 17개. 전자의 개수를 바로 넘어갈게요. 전자의 개수도 중성원자라고 한다면 중성원자일 때에는 당연히 양성자의 개수와 동일한 17개일 겁니다. 플러스가 17개, 마이너스가 17개. 그러니까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 찍. 그래서 만약에 CL-가 되려면 어떤 일을 벌여야 되냐면은 외부로부터 놀고 있는 전자 한 개를 갖다가 한 개를 갖다가 자기 몸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개수는 17개로 뻔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음극을 띠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18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자의 개수 한 개 더 많게 되죠. 한 개 더 많은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염소 음이온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막 지금 자려고 지금 벌써 자고 있는 친구 있을 것 같다. 엄청 졸릴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어쨌든 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통 식용 소금인 염화소듐은 NaCl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온계열 화합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이 아름답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원자 이온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줄 칩니다. 바로 윗줄부터. 이온들은 단 하나의 원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자 이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OH- 수산화 이온, CN- 사이아나 이온,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같은 다원자 이온들도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수가 원론적인 내용을 아주 막 신나게 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려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위에 그림 2.11번을 한번 봅니다. 그림 2.11번을 보면은 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각 원소들이 어떠한 양이온이 되느냐, 어떤 음이온이 되느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전자는 도대체 몇 개를 잃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면 원소들마다 전자를 몇 개 잃을 것인지 그래서 플러스 몇 가지 양이온이 될지는 각기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2.11번을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을 띄는 녀석들 따로 있고 플러스 2가 양이온, 플러스 3가 양이온 띄는 녀석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암기해서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1A족 원소들은 금속들은 1A족 금속들이에요. 금속들은 양이온으로 변신하면 플러스 1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2A족 원소들은 무조건 이온으로 변신하게 되면은 플러스 2가 양이온으로 변신한다는 거 그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족 녀석들은 죄다 마이너스 1가 16족 원소들은 이온으로 변신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2가 음이온 그 다음에 5A족 원소들은 마이너스 3가 그 다음에 뭐 14족은 마이너스 4가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된다 각 원소의 특징과 거기에 맞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이온 값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성도 있으니까 규칙성을 따져보시면 되고요. 연두색 영역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6B족에서부터 2B족까지 펼쳐져 있는 얘들이라든지 아니면 14족에 보면 아래쪽에 연두색 영역에 SN이라고 부르는 녀석과 PB, 납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요 녀석 같은 녀석들 봤을 때 주석과 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SN은 주석이에요. 얘네들도 보면 한 개의 원소가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2개 이상의 녀석들이 실제로 자연계에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바로 이제 무거운 금속들의 특징인데요. 옆에 보면 코발트, 니켈, 철, 특히 철, Fe. 자, 여러분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8A족 말고요. 8쪽. 예. 8B족에 있는 8쪽. 예, 거기 한가운데 있죠. 거기 보시면 8쪽에 Fe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철입니다. 우리는 철을 영어 단어로는 아이언이라고 부르지만 원소 기호로는 Fe라고 써요. 자, 이 철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을 때는 플러스 2가가 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더러울 때는 플러스 3가 이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이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양이온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은 보통 이제 50분에서 딱 뭐 1분 정도 좀 모자르는데요. 뭐 앞에 직전에 1시간짜리 영상을 조금 몇 분 더, 아주 10분 가까이 좀 일찍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은 50분대에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끝낸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 화학식이라고 하는 2.6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이제 남은 1시간 있거든요. 2단원 공부할 만한 1시간짜리 영상에 이 부분 설명할 때는 미리 얘기할게요. 암기 정말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달하려고, 즉 연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요 부분은 이 2단원 뒷부분을 망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신무장하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알아듣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습을 꼼꼼히 하시고 과제 제출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